니 그렇게들 다들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이런 유행어 이런 걸 막 만들더라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혈 선생님이니까 끝에를 열자로 한번 끝내볼까 뭐 이러면서 막 혼자 하다가 말이 꼬이더라고. 그거 신경 쓰면서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류해 놓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어디까지 했었죠? 펴보세요. 또 이거 했어. 하하하하. 분명히 이제 또 이게 딱 처음에 나오는 한 카트 썸네일에 이러고 있다니까 또. 지연아, 머리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미용실 갔다 왔니? 아니야? 미안해. 자, 몇 페이지까지 했었죠? 17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까지 딱 했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군요. 기억납니까? 그래요, 거기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만 보고 잠깐만 정리하고 조금만 얘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해요. 자, 보면 숫자가 수라는 것이 실수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수는 딱 두 개로, 정확하게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다 그랬지. 뭐랑 뭐로? 갑자기 유리수와 무리수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건 딱 두 종류로 나눠져. 유리수거나 무리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이다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유리수라고 하는 녀석은 또 나눠지기를 정수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로 나눠졌었습니다. 그렇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을까? 2분의 1, 3분의 1 같은 분수들,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데 정수가 아닌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왜? 유리수라는 거 정의 자체가 뭐냐 하면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들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n분의 n 꼴로 나타낼 수 있고 대신에 n과 m은 둘 다 정수여야 되고 정수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0이 아니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요게 바로 유리수의 정의였어요. 여기까지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정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 그것도 했었지. 기억나지?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15번부터 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에서 모눈 한 칸은 거기 보면 모눈이 쭉쭉쭉 그려져 있는데 모눈 한 칸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선분 PS는 선분 PA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S, S라는 점이 결국 돌리면 A로 닿을 것이고 Q라는 점이 돌리면 B로 닿겠구나 라는 그 얘기고, 점 B에 대응하는 수가 루트 13-1에 그래요. 안녕 나연.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은 수업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요게 보면은 B점에 대응하는 값이 B가 루트 13-2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신기한 게 유리수랑 무리수는 물과 기름 같아서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더라도 걔네들끼리 뭐 합해가지고 계산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르륵 이렇게 써준다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2는 유리수 부분이지. 그렇지? 그리고 루트 13은 무리수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수직선 위에 P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얘가 유리수기 때문에 이 P가 요것만 보고도 P는 마이너스 2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요 위에 있는 게 유리수라고 돼 있으니까. 왜? P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들이 꽂혀 있는 곳이니까 P가 마이너스 2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얼마다 라는 얘기냐? 요 점이 1로 이렇게 해서 쭉 왔을 테니까 요 점이 루트 13 마이너스 2라고 하면 P가 마이너스 2고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1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요 변의 길이가 루트 10이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루트 13이 됐어요. 이런 거 없다고. 유리수는 유리수, 무리수는 무리수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3이다 라고 판단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까지 좋았는데 요쪽에 있는 변도 그럼 길이가 얼마? 루트 13이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 끝에 점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닿았다고 치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그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이 루트 13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루트 13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주영? 이 친구 눈만 뜨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여기 나를 봐. 그리고 마이크에 이렇게 파란불이 잘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좀 봐주고. 자, 어떻게? 루트 13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루트 13을 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되느냐면 A점이 되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A에 대응하는 수를 쓰시오 라고 하면 요게 바로 A에 대응하는 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고, 이 문제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를 하나 더 있네. 밑에 보면 16번을 보면 아래 그림에서 모는 한 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다. 수직선 위에 두 정사각형 가나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처음에 기억. 정사각형 가의 넓이는 5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번 개수를 세봐봐. 5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세보면 셀 수 있니? 세보았니? 세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렇게 모는 그려가지고 한번 봤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모는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칸이에요? 세 칸이죠? 이렇게 모는 잘 그렸죠? 자, 모는이에요. 모는이고 여기서 사각형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면 얘가 다른 색깔로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하, 요 빨간색 사각형이 바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 모는 몇 칸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요만큼 잘라내고 나서 남은 거는 사실 한 칸밖에 없어. 사각형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건. 사각형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게 한 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삼각형 4개가 되어 있는데 삼각형 4개를 잘 보니까 이 삼각형 하나라고 하는 거 요 옆에 있는 거 하나 꼬아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딱 2개가 되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4개가 있으니까 결국 2개당 2칸이다 라고 해서 삼각형 곱하기 4 한 거는 몇 칸이냐면 4칸이 된다는 것이죠. 왜? 2개당 2칸씩이니까 4칸? 그러면 한 칸이랑 4칸이랑 더해서 총 얘의 넓이는 5구나 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억에 정사각형 가의 넓이는 5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다는 거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니은은 어때? 정사각형 나의 넓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개수를 세주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사각형이 온전하게 들어가는 게 4개야. 4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는 몇 개가 될까요? 2개당 3칸씩이 돼서 결국 10칸이 됩니다. 실제로 세보게 되면 10칸이 되니까 나의 넓이는 루트 10이 아니라 10이다 라고 했어야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점 A에 대응하는 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었어야 맞다는 거죠. 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일 테니까. 그치? 사각형 넓이가 5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여야 맞는 얘기가 된다. 다음에 점 B에 대응하는 거 마이너스 3에서부터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주영 맞음? B점. 이 친구 또 다른 생각했나? 혹시? 아니죠. 보세요. 어느 거 하냐면 리을 하고 있는 거야. 리을 보기. 점 B에 대응하는 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이다.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왜?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니까 그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다음에 미음 점 C에 대응하는 거. 이제 나라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0이 되는 거지. 그치? 넓이가 10이니까. 그러면 1에서부터 루트 10만큼 왼쪽으로 갔어. 따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10. 요게 대응이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보니까 맞네. 맞게 쓴 거네. 그래서 지금 맞는 거를 골라보면 기억이랑 리얼이랑 미음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고르면 되겠고요. 비읍 보게 되면 D에 대응하는 수는 1보다 루트 10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10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루트 10만 써놨네. 그래서 비읍은 틀렸다는 거죠. 답은 기억, 리얼, 미음 세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됨? 그 다음 자 17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라는 거.
0이랑 0.1 사이에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어떤 실수가 있니? 0.05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0이랑 0.05 사이에도 또 다른 수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무수히 많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실수의 조밀성이라 그래. 실수가 빽빽하게 있다는 거죠. 빈 곳 없이. 1번은 맞고 2번은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에이. 실수만 빽빽하지 정수는 빽빽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1이랑 2 사이에 다른 정수가 있냐라는 거야. 어때 주여? 1이랑 2 사이에 정수가 있나? 없죠. 1이랑 2 사이에는 정수가 없으니까 2번은 틀린 말이에요. 다음 3번.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리수만 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 유리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 무수히 많이 있어요. 따라서 3번은 틀린 말. 4번. 모든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가는데 그러면 루트 2라는 점은 어디쯤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루트 2라는 점은 1하고 2 사이에 있을 것이야. 왜? 1의 제곱이 1이고 2의 제곱이 4니까 그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요쯤 있을 거다. 루트 3은 그거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루트 4는 2하고 딱 맞을 거고 루트 5는 2보다 조금 더 큰 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 있으니까 4번의 말은 맞는 말이니까 모든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그렇지. 한 점에 대응하지. 두 점을 이렇게 찍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지우? 그래요. 5번. 원주율 파이를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거 그러면은 3이랑 4 사이에 있는 어느 점인가 찍으면 여기가 파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어떨 것 같아? 파이가 뭔데? 3.14로 시작해서 뒤에 계속 질질질 나오는 거잖아. 3.14, 1592 하고 나서 뒤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점을 하나 찍었다. 그러면 파이라는 점을 하나 위치를 3.1과 3.2 사이에 있는 어딘가쯤에 딱 찍어주면 찍을 수는 있다는 거야. 찍을 수는 있고 그 숫자를 다만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쓰게 되면 끝이 없이 계속 나온다는 것뿐 수직선 위에 한 점으로 나타낼 수는 있다는 거야. 왜? 수직선 위에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리수도 같이 찍을 수 있거든. 아까 루트 2라는 녀석도 1.414하고 뒤에 뭔가 쭈루룩 다 나오지만 어쨌든 점 하나로 이렇게 갖다 찍을 수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파이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리. 이 수직선 위에는 유리수가 있다. OX. 유리수를 찍을 수 있다. 수직선 위에 유리수를 찍을 수 있다. 찍을 수 있지. 1이든 2든 2분의 1이든 다 찍을 수 있다고. 무리수를 찍을 수 있다. OX. 5. 그래. 무리수도 찍을 수 있다고. 루트 2, 루트 3, 루트 5, 파이 뭐 다 찍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요. 유리수든 무리수든 다 한 점에 대응을 하게 돼요. 수직선에다 찍게 되면. 다음 6번. 0에 가장 가까운 유리수는 1이다. 에이, 가장 가까운 유리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없어요. 자, 0이랑 가까운 유리수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그럼 내가 그거보다 더 가까운 걸 무조건 얘기할 수 있어. 아무거나 얘기해봐. 0이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유리수. 아이, 치사하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네가 얘기한 것보다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0.0000005 이렇게 얘기하면 0에 더 가까운 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끝도 없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번 같은 보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유리수라는 걸 정할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6번은 틀린 말이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1번, 4번, 5번 이렇게 3개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좀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 실수 관련해서 이렇게 말 문제가 또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18번은 나연. 18번의 답은 뭐뭐니? 혹시 여기는 안 풀었음? 아 그래? 푸른 줄 알았지. 자 18번.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3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3 플러스 루트 2이다. 얼핏 보면 왠지 맞을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자, 더 가까운 무리수를 하나 얘기를 이런 건 발레를 들면 되는 거잖아. 이거 틀렸어요 라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으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3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 자 3이랑 제일 가까운 무리수가 3 플러스 루트 2. 3 플러스 루트 2면 대충 어느 정도에 있을까? 루트 2 자체가 1.414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6이라고 하면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녀석은 한 이쯤에 있을 것이야. 근데 내가 더
더 가까운 녀석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뭐냐면 3 플러스 루트 안에 2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루트 안에 0.1만 해줘도 3보다는 큰 거지. 3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3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뭐 요 근처쯤에 찍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 기억에 나와 있는 3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라는 녀석은 사실은 특정할 수 없는 거야. 특정할 수 없는 거. 딱 정해줄 수가 없다고. 왜? 요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요거보다 더 가까운 것도 알 수 있거든. 어떻게? 3 플러스 루트 0.01이라고 해주면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해질 수 없다가 사실은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이제 판단해봐. 2와 루트 5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다? 맞을까 틀릴까? 지은 어떻게 생각함?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2하고 루트 5가 아까 대충 얼마라고? 2.237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간다 그랬잖아. 2하고 2.237 사이에 유리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얘가 2와 루트 2 사이에 유리수가 없다라는 이런 망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수직선 위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아주 빼곡하게 가득 차 있어요. 빼곡하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다 틀렸네. 디귿은 루트 8은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2하고 3 사이에 루트 8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해서 보니까 얘를 제곱하면 4, 얘를 제곱하면 9, 얘를 제곱하면 8이지. 그러면 4랑 9 사이에 8이 존재하네.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대소 비교하는 거 제곱해준다 그랬어. 기억나지? 지난 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 지난 시간인가?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리을에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어때? 주영,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지금 계속 빽빽하게 존재한다. 빈틈없이 빽빽하게보다 빈틈없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다. 빈틈없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처럼 뭐 3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무수히 많아요. 정말로 개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리수 그리고 유리수뿐만 아니라 무리수도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잘했고요. 자, 19번. 다음은 5명의 학생이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해 토론한 내용이다. 바르게 말한 학생은 자, 은식이 0과 1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어. 이런 거 보면 이제 앞으로는 콧방귀를 껴주라고. 뭔 소리야? 무리수랑 유리수는 빽빽한데 빈틈 없는데. 은식이 틀렸고. 소영이 루트 5는 2와 3 사이에 있는 유일한 무리수야.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2와 3 사이에는 무리수가 무수히 많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제 외우겠어. 자, 소영이도 틀린 말 했고. 민정이는 루트 10과 루트 14 사이에는 자연수가 한 개만 있어 라고 했는데 자, 루트 10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숫자로 바꿔주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될까? 3보다는 크겠지. 왜? 3의 제곱이 9니까. 그거보단 크다고. 그래서 3.xxx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3보다 조금 더 큰 정도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루트 14? 루트 14도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4의 제곱이 16이니까 루트 14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앞에다가 4자를 달기에는 숫자가 작다고. 그래서 3. 0이 아니라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마음에 안 드냐? 세모로 해줄게. 자, 3.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숫자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 그럼 루트 10이랑 루트 14 사이에는 자연수가 한 개 있나? 없지. 얘도 3. 얼마, 얘도 3. 얼마니까 얘네 두 개 사이에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민정이는 틀린 말을 했어요. 다음에 인선이 보면 유리수와 무리수 중에는 수직선 위에 같은 점에 대응하는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유리수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게 있냐? 없다 그랬지. 유리수랑 무리수는 딱 잘라가지고 정확히 반은 아니지만 딱 잘라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인선이가 얘기하는 건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장하는 거지. 그런데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것 따위는 없다. 유리수면 유리수, 무리수면 무리수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없다. 따라서 인선이는 틀린 말을 했다. 이슬이 실수 중에서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하지 않는 수는 없어. 맞는 얘기예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죠. 실수는 모두 다 수직선 위에다가 점으로 찍어서 나타낼 수 있다. 그거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요 정도 말 문제 풀었으면 웬만큼 유리수와 무리수 말 문제는 다 된 것 같아요. 자,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두 실수의 대소관계 어느 게 더 큰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야. 뭐 A 빼기 B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이용을 한다. A하고 B가 둘 다 실수라면 A 빼기 B를 하는데 요게 자, 생각해 봅시다. A가 더 크다면 B보다 A가 더 크다면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이 나올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형태니까 얘가 0보다 크게 된다고. 어떤 경우에? A가 B보다 큰 경우에. 그러면 A-B가 이번에는 B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자. A보다 B가 더 크게 되면 요거의 부호는 뭐가 나올까? B가 더 커. 뒤에가 더 크다고. 마이너스. 그렇지. 왜?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마이너스로 가잖아. 2 빼기 4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런 것들은 0보다 작게 되고 이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네. 이거 근데 사실 요거랑 별다를 게 없어요. 왜? 요 마이너스 B라는 녀석만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넘긴다는 거 부호가 바뀌면서 넘어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런 관계가 있었으면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이 넘어가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수를 빼서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이용해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유형 6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이제 루트 2 플러스 1과 3의 대소를 비교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트 2 플러스 1과 3 이 중에서 어느 게 더 큰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얘네 두 개를 빼줘라. 빼줘가지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봐라 라는 거죠. 빼면은 어떻게 되겠어?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렇게 되죠.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게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아나요? 배고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게 되는데 자, 얘를 루트 2고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이렇게 루트 안에다 넣어주지 뭐 2라고 하는 게 루트 4니까 그쵸? 루트 4랑 2는 같은 거지.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루트 2하고 루트 4는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히 루트 4가 더 크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수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네요. 그래? 이게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얘하고 얘 중에 어느 게 더 큰 거라는 거야? 뒤에 게 더 크니까 0보다 작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요? 그래요. 네, 질문. 네.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자, 동글뱅이 1번을 보니 1번 3이랑 루트 3 플러스 1이랑 비교를 해놨어요. 비교를 해놨는데 요거 3이랑 루트 3 플러스 1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빼줘요. 일단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고 요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계산해보면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고 자, 2하고 루트 3하고 비교를 하려면 2를 또 아까처럼 루트 4로 바꿔줘.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그래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네. 그치?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가 크니까 그러면 이 값은 결과가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것이고 0보다 크다가 나온다는 것 자체 여기가 0보다 크다는 거잖아. 0보다 크니까 3이라는 녀석이 루트 3 플러스 1보다는 이쪽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고요. 앞에 게 더 크다 라고. 그러니까 1번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은 틀렸네. 대소를 잘못 비교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2번은 잘 봐. 이게 왼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중간 과정을 보는 거야. 그래서 2가 5-루트 6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줘놨는데 진짜 그런지를 보게 되면 2하고 5-루트 6하고 서로 빼줘요. 빼주게 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5-루트 6을 빼준다 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이 될 것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루트 9라고 바꿔줄 수 있고요. 그렇죠? 3이랑 루트 9랑 같은 거니까 그렇게 바꿔주게 되면 자 보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붙어있는데 요 루트 9가 루트 6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더 큰 거지. 즉 얘가 0보다 작아진다고요.
얘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다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더 크니까 0보다 작아졌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맞게 표현을 했다라면 그 대소관계는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돼. 그렇지? 오른쪽이 더 크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보기에 왼쪽이 더 크다고 줬으니까 2번도 틀린 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보면 3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 7이랑 6 플러스 루트 2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 있잖아. 이거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정석인데 자꾸 하려다 보니까 짜증나지. 스트레스 받지. 이거 왜 괜히 3을 루트 9로 바꿔요. 전 이런 거 하는 거 싫어요 라고 하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세 개만 외워주면 그거 써먹어서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도 했었는데 근사값들을 몇 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뭐 루트 2는 1.414하고 뒤에 점점점 뒤로 가고, 루트 3은 1.732하고 가고, 루트 5는 2.237하고 가고, 한 요 세 개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면 거기 나와 있는 웬만한 그 뭐 유리수랑 무리수랑 이렇게 묶어놓은 대소 비교에는 유용할 것이야. 유용할 것이고, 조금 더 알고 싶나요? 루트 7 이런 것도? 루트 7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2.28 자신이 없어요. 자, 루트 5까지만 일단 써두세요. 루트 5까지만 일단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더 궁금하잖아? 그럼 교과서에 보면 3학년 교과서 뒤쪽에 보면 루트 표가 나와. 루트 표가 나와서 근사값이 나와요. 루트 2.00 해가지고 찾으면 1.414 하고 쭈루룩 뒤에 한 4자리, 소수점 4자리까지인가 아마 나와 있을 거야. 거기 표에 보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20년 전에 배웠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요. 자꾸 쓰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 아니 이거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내가 이게 짜증이 나가지고. 자, 그러면 3번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6 플러스 루트 2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된다는 거야? 7.414 정도 된다는 거지, 우변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왜 왼쪽이 더 커? 3번도 틀렸네요 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 플러스 루트 3이면 대충 어느 정도? 5.732 정도가 될 텐데, 사실 732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더 있긴 더 있어. 더 있지만 어쨌든 5.732 정도가 될 거고, 루트 3 플러스 루트 8이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루트 8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루트 8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긴 한데 2 루트 2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루트 2를 숫자 2만큼 곱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루트 2가 얼마였죠? 1.414였죠. 거기다가 2를 곱하니까 얘는 2.828하고 뒤에 쭉쭉쭉쭉 나오는 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트 2, 루트 3, 루트 5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거는 바꾸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자,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4번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거 근사값을 이용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저 근사값 외우기 싫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빼기 방법으로 비교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 할 줄은 알고 그 다음에 근사값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자, 그래요. 그래서 대표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유형 7번, 세실수의 대소관계,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A, B, C.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읽어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와 있는데 대표 문제로 해서 보도록 하죠. 대표 문제. 나영이 왔냐? 나영이가 온 것 같아. 나연 말고 나영. 왜냐하면 이 친구 이름이 나연이에요. 나연이고 저 바깥에 온 친구가 나영이 뭐지? 비슷해. 저 제주도 말 중에 느영 나영이 뭐야? 너랑 나랑이냐? 느영 나영이? 그렇구나. 아니 느영 나영이 이렇게 써있길래 무슨 말이지? 하고 혼자 궁금했어요. 아무한테도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요. 자, 대표 문제. 스몰 a는 뭐래요? 2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b는 루트 3 플러스 2. 그 다음에 c는 3. 얘네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달라고 하는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래 정석은 빼요. 얘네들을 두 개씩 묶어가지고 빼서 그 부호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 판단해서 대소를 비교하는 게 원칙이고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게 있잖아.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얼마라고? 3.414 하고 뒤에 가고, 얘는 3.732 해가지고 가고, 얘는 3이니까 뭐 볼 것도 없지. 3인데 뭐 다른 수가 뭐 있어. 그래서 어느 게 제일 크다고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고 그 다음 C다 라고 이렇게 한 방에 풀어주면 되겠어요. 아이고 좋아라. 자, 이상하게 아니 내가 옛날에 배울 때 분명히 근사값도 배웠거든 학교에서. 근데 요새 교과 과정에서 어느 틈인가 조금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고. 없어졌어. 없어져가지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문제에서 주기도 해. 루트 2는 1.414로 계산해라. 뭐 루트 3은 1.732로 계산해라. 이런 식으로 단서 조건으로 줄 때도 있긴 있어. 그런 걸 보고 이제 눈치가 빠르면 눈치챌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유형 8번. 수직선에서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 찾기. 자, 점을 찾게 되면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요? 수직선에서 무리수 루트 x에 대응하는 점을 찾을 때는 먼저 그 x 값에 제일 가까운 제곱수를 찾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 20이라는 점을 수직선 위에 찍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제곱해서 20이 되는 수에 제일 가까운 수를 찾는 거지. 요거보다 작은 수로는 아마도 16이 있을 거고, 16은 4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보다 큰 수로는 5의 제곱 25가 있을 거야. 아, 그러면 루트 20이라는 녀석은 4랑 5 사이에 어둠에쯤에 찍으면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는 거야. 20보다 작은 쪽에서 제곱이 되는 수 하나 찾고 20보다 큰 쪽에서 제일 가까운 제곱이 되는 수를 찾고, 그렇게 해서 4고 5구나 해서 4랑 5 사이에 점을 찍어주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 문제 루트 8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루트 8이라고 하는 점 자체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을까? 8보다 작은 거 중에 제곱되는 거는 4. 그리고 8보다 큰 거 중에 제곱되는 건 9.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8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 2랑 3 사이에 있겠구나 해서 루트 8만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빼기 1이라는 값을 찾아주라는 거죠. 그러면 루트 8이라는 점을 찾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왼쪽으로 한 칸만 가줘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 점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가니까 요쯤에다가 찍고, 아, 얘가 루트 8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먼저 루트 값을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찾은 다음에 유리수만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A, B, C, D 이 중에서 그러면 어느 점일까? 루트 8이라는 거를 찍으라 그랬으면 아마도 이 점을 골랐으면 될 텐데, 그 문제에서 보면, 그치? 이 점이 루트 8일 텐데 루트 8 마이너스 1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D예요 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는 것이에요. 왼쪽으로 한 칸 가서. 됐죠? 이런 거. 이런 문제 나오면 개꿀이지. 개꿀. 문제 주는, 점수 주는, 문제 주는, 답 주는, 난리 났어. 점수 주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두 실수 사이의 수, 두 실수 A와 B 사이에 있는 수를 구할 때는 뭐 평균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뭔 소리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 그러면 보통 10명 중에 9명이 2분의 1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0이랑 1 사이에서 마음에 드는 숫자 아무거나 불러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2분의 1을 골라요. 그거 어떻게 고르는 거야? 순간적으로 얘네 둘 사이의 평균값을 머릿속에서 구한다고. 구해가지고 아 2분의 1이면 사이에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2분의 1이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방법 1번이야. 두 실수의 평균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 사이에 있는 수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에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방법 2번은 A하고 B의 차보다 작은 양수를 A, B 중 작은 수에 더하거나,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이제 예를 하나 보면 1과 루트 2 사이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방법 1번 평균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로 이렇게 간다는 거고, 간단하게. 방법 2는 1과 루트 2의 차이를 구한다는 거야. 1과 루트 2의 차이를 구하면 0.414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더 있긴 더 있어. 0.414하고 쭈루룩 더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0.414보다 작은 수만큼만 1에서 더하겠다라고 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0.1이라든지 1 플러스 0.01이라든지 아니면 루트 2에서 왼쪽으로 해서 루트 2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작은 거를 빼줘서 그 차 0.414보다 작은 것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구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두 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근데 루트 2는 1.414로, 루트 3은 1.732로 계산한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기도 해요, 값을.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지. 계산을 해서
1.414랑 1.732 사이에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0.1이면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니 값이? 루트 2 플러스 0.1이면 1점? 그렇지. 1.514. 뭐 그 정도가 될 거니까 당연히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존재를 하겠죠. 2번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래. 0.732. 이 정도가 되겠죠. 0.732가 되니까 그러면 루트 2와 루트 3 사이가 아니잖아. 라고 해서 2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고 그런 거 풀 때도 요 값을 기억하는 건 매우 유용해요. 웬만하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실제로 문제 푼데 아주 유용합니다. 루트 2, 루트 3, 루트 5 근사값을 기억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할까? 뭔가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 같으니 우리 몇 시에 시작했냐? 2시 50분에 시작했으니까 대략 수업을 35분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19페이지, 20페이지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35분까지 쉬고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합시다.
수학 숙제를 해요.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 영어 할 때는 영어하고 수학할 때는 수학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 루트 2는 얼마라고요? 1.44. 루트 3은? 2점 2점 아니에요. 2점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20번부터. 다 풀어봤니? 그래요. 쉬는 시간 동안 다 풀어보는 거. 이게 다 바로 개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죠. 20번.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3하고 루트 3 플러스 2인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2 플러스 루트 3이면 3.732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게 비교를 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은 대충 어느 정도 되겠어? 3.586 뭐 쭉 이렇게 가겠지. 왼쪽은 그런데 오른쪽은 보니까 야 이거 한 0점 얼마밖에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왼쪽이 더 크다? 맞게 비교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6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6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비교를 해놨지. 그러면 루트 2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은 어느 게 더 클까? 두 개 중에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어느 게 더 크니? 그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1이 더 큰 숫자지 3분의 1보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숫자가 원래가 더 컸으면 요 값 전체 루트 값도 이쪽이 더 크다고. 루트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루트 3분의 1보다. 근데 6에서부터 지금 빼고 있는 거잖아. 빼는 게 크니까 당연히 전체 계산한 결과는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루트 2분의 1, 루트 3분의 1의 근사값 몰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소는. 그래서 3번도 맞네. 3번도 맞고 4번은 어때? 4번도 계산을 해보면 왼쪽은 5.414 정도가 될 거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5 해봐야 어차피 3.6 얼마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큰 게 맞고 5번은 또 나왔어. 루트 8 이런 것들 나왔는데 거기 또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루트 8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지. 루트 8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루트 8 요 두 개를 비교를 하잖아. 두 개를 비교하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둘 다 루트 8이라는 녀석은 기본으로 공통으로 같이 갖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루트 8은 그러면 더해봐야 대소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지. 대소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인 마이너스 5라는 거랑 마이너스 루트 7이랑 어느 게 더 큰지 그것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하고 루트 7하고 비교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둘 다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25가 되고 얘는 7이 되겠죠. 그럼 이쪽이 크잖아 라고 하면 안 되고 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나온 그 결과의 반대가 원래다 라고 해서 오른쪽이 더 커요 라고 해주면 맞겠죠. 그런데 거기 왼쪽이 더 크다고 해놨으니까 5번이 틀린 것이 되어서 답이 5번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됨? 그래요. 21번. 노가다 문제가 아주 심하군요. 자,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제한 시간 1분. 1분. 나연, 답이 몇 번이니?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방금 했던 것처럼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빼고 나머지 것들만 대소를 비교하는 게 좀 더 빨리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죠? 이 경우에는 1이 똑같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왜 눈치를 봐?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풀으라고. 소신껏. 틀린 거 같아. 아니야, 맞았어요 예훈. 그대 말고. 그래요. 열심히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기 루트 5가 둘 다 있지. 루트 5는 그러니까 대소 비교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 3이랑 루트 7 중에 어느 게 큰지만 보면 되는 거지. 어느 게 더 크니? 그치, 그쪽이 크지. 그래, 그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아니에요. 루트 7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을 땐 원칙으로 돌아가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두 번째 보기를 보면 3 플러스 루트 5랑 그 다음에 루트 5 플러스
루트 7. 얘네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 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양쪽에 어차피 루트 5, 루트 5는 둘 다 더해져 있는 거니까 대소를 비교할 때는 쓸모가 없다고. 양쪽에 똑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빼고 나머지 3이랑 루트 7이랑 어느 게 더 큰지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 비교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하세요. 제곱하시면 돼요. 제곱하시면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7이 되죠. 그래서 이쪽이 크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부호도 어차피 플러스니까 바꿀 것도 없지. 그래서 21번은 아마도 풀어보셨겠지만 답이 2번이 됩니다. 그죠? 2번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이 크다라는 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 22번. 2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22번. 다음 보기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기억부터 보면 루트 6분의 1 더하기 루트 3 하고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 더하기 루트 3. 자, 이 경우에도 루트 3이 양쪽에 더해져 있으니까 루트 3은 제끼고 나머지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6분의 1하고 5분의 1하고 어느 게 더 커요? 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것이야.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니? 주영, 5분의 1하고 6분의 1이 어느 게 더 크니? 요 안에 거랑 요 안에 거 어느 게 더 크죠? 아니 뭘 몰라 모르기.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숫자 자체는 더 큰 거잖아. 자, 꼭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자, 케이크 하나 있어요. 케이크 하나 있는데 여기는 6조각으로 나눠요. 다 똑같은 잠깐만. 바보짓을 하고 있죠? 자, 6조각으로 나누는 것도 어렵구나. 사각형으로 해야겠어. 자, 사각형. 당황했어. 순간. 자, 이렇게 해서 6조각이 다 똑같이 넓이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똑같은 넓이. 나 이거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넓이가 똑같도록 비우지 마. 나눌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똑같은 넓이인데 6조각으로 나눈 거랑 5조각으로 나눈 거랑 어느 게 한 조각의 크기가 크겠어? 당연히 5조각으로 나누는 게 크겠죠. 그래요. 실패했어. 똑같은 넓이로 나누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래서 어디가 크다는 거야? 이쪽이 크다는 거죠. 이쪽이 크다는 건데 기억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틀렸네 라고 해서 기억은 틀린 거고. 자, 니은은 왜? 그대들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나? 자, 6 마이너스 루트 3이랑 4랑 비교를 하는데 루트 3이 약 1.732 정도 되니까 요 왼쪽 편 계산하면 4보다 클 거야. 그치? 4보다 크니까 왼쪽이 크다라고 해야 되니 니은은 맞게 얘기를 한 거네. 그죠? 니은은 맞아요. 디귿은 루트 11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에 루트 13 마이너스 1을 비교하라는군요.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만 비교를 해주면 될 거야. 루트 11이랑 루트 13이랑 어느 게 더 커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맞게 얘기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다음 리을. 루트 28 마이너스 3. 루트 28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4. 자, 이걸 보면서 혹시나 또 여기 루트 28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4를 보면서 이 마이너스 3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그냥 순서가 달라졌을 뿐이니까 어차피 여기 둘 다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제끼고 나머지 것들 루트 28이랑 루트 24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 따라서 왼쪽이 더 크게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맞게 써 있네. 맞게 써 있으니까 얘도 맞아요. 뭐 이렇게 맞는 게 많은지. 자, 다음 미음. 미음을 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래요. 그럼 루트 5가 얼마라고? 2.237.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237 정도가 되겠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237 하고 뒤에 쭈루룩 더 있을 것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니 크니? 마이너스 5.237하고 마이너스 5하고 어느 게 더 작아요? 마이너스. 이쪽 게 더 작죠. 이렇게 해줬어야 되니까 이것도 맞네. 미음도 맞아요. 미음도 맞고요. 마지막 비읍. 10하고 루트 98 플러스 1이랑 자, 어느 게 더 클까요? 라는 얘기인데 10을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돼. 뭐냐면 아까 썼던 진짜로 거기서 보여줬던 방식대로 해주면 되는데 98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으면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9하고 그 다음에
루트 98하고 어느 게 더 큰지를 본다는 거죠. 더 큰지를 보게 되면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9를 제곱하면 81이지. 얘 제곱하면 98이지. 그래서 이쪽이 원래 더 컸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돼 있으니까 비읍은 틀렸네. 그래서 기억이랑 비읍 두 개가 틀린 거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다 맞는 말이다.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3번 한번 풀어보세요. 23번. 할 수 있어. 그때들은 할 수 있음. 이거는 20초면 풀 수 있을 듯. 어떻게 비교한 거임? 빼봤어? 아니면은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좀 넣어봤어? 루트 2에다가 뭐 근사값을 넣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푼 거임? 응. 그렇구만.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되고 숫자 넣어서 풀어도 되고 막바로 비교해도 되고. 자, 그랬더니 답은 뭐가 나와요? 아, 또 답도 대빵 크게. 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뒤로 힐끗힐끗 보면서 이 답 비교해 보는구만. 그래요. 풀어보면 4번이 답이 나오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해보면 돼요. 4번이고 24번도 비슷한 유형이야. 그치? 비슷한 유형인데 24번은 답이 뭘까요? 24번도 풀어봐봐. 24번. 오, 깜짝이야. 미안. 24번도 똑같죠. 23번이랑 24번이랑 답이 똑같아. 왜? 잘 안 됨? 왜 그게 나왔을까? 요거는 그렇지. 2.414. 얘는 마이너스 0.732.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자, 다음 25번. 오, 25번에 루트 7이 나오잖아. 루트 7이 나와서 혹시 숫자가 없어서 힘들까봐 25번만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넘어가서 진짜로 이제 레알 진짜 루트 계산하는 거 나올 거예요. 아, 한 페이지 더 있냐? 아, 이런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바로 이제 계산하는 거 나오는 줄 알고 이제 두근두근 했는데. 자, 25번을 보면 전부 5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루트 7이 있어. 루트 7이 있는데 뭐 더해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7 루트 7 그리고 5 이렇게 4개의 숫자를 비교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큰 것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두 번째 오른,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말고 그 다음 큰 거를 고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 부호를 먼저 조금 봐봐. 부호를 먼저 보면 일단 얘는 뭐니?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마이너스야. 그렇지? 나머지들은 어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얘만 혼자 마이너스니까 일단 얘가 네 번째 제일 작은 놈이야. 그건 하나 제껴놓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느 거랑 비교해 볼까요? 루트 7이랑 루트 7이 있는 녀석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비교를 해보면 루트 7이 기본적으로 양쪽에 다 있으니까 루트 3이랑 2랑 어느 게 더 큰지 그것만 보면 돼. 그것만 보면 어느 게 더 커요? 루트 3이랑 2랑 어느 게 더 크죠? 2가 더 크죠. 그래서 요게 얘보다는 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꼭지를 달아보자. A, B, C, D라고 하면 A보다는 C가 더 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랑만 비교를 해보면 되냐? D가 이쪽에 있는지 아니면 요 사이에 있는지 그것만 알아보면 되겠지. 그래서 어느 거랑 비교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큰 녀석이랑 비교를 해보지 뭐. 2 플러스 루트 7이랑 그다음에 5랑 비교를 해보게 했어요. 비교를 해보면 얘가 루트 7이라는 게 그러면 자연수 뭐와 뭐 사이에 있을까? 루트 7보다 작은 거 중에 완전 제곱되는 거. 아까 이런 방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 왜? 7보다 작은 거 중에 완전 제곱은 4고 7보다 큰 거 중에 제일 가까운 완전 제곱이 9니까 그래서 2하고 3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다가 2를 더했잖아. 그치? 2를 더했다는 얘기는 이 중간 부분이 2 플러스 루트 7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쪽에도 2를 더해주고 이쪽에도 2를 더해준 값의 사이 범위가 될 거라는 거죠. 2 플러스 루트 7이라는 녀석이. 그래서 5랑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더 작아요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2 플러스 루트 7이라는 게 C였으니까 D라는 녀석은 C보다도 더 크네
라고 해서 얘가 제일 큰 애, 두 번째 큰 애, 세 번째 큰 애, 마지막 제일 작은 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묻는 건 두 번째로 큰 녀석이니까 C, 요 2 플러스 루트 7을 골라주면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나왔죠? 나왔나? 풀었나?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괜찮아. 이 페이지는 금방 할 수 있음. 자, 26번.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에 대응하는 점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루트 6이라는 게 무슨 자연수랑 무슨 자연수 사이에 있을지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야. 뭐랑 뭐 사이에 있을까요? 2랑 3. 그렇죠. 2랑 3 사이에 있을 거예요. 2랑 3 사이에 있을 건데 그러면 걔는 지금 거기 표시는 안 돼 있어. 표시는 안 돼 있는데 2랑 3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3을 뺀대. 수직선을 그려야겠군요.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랑 3 사이에 있는 게 루트 6이라는 녀석이 있었으면 여기서 왼쪽으로 몇 칸 간다는 거야. 3칸 왼쪽으로 가라 라는 거지. 1칸, 2칸, 3칸 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점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점 C가 해당하겠네 라고 골라주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루트 46에 대응하는 점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라고 했으니까 46보다 작은 거 중에 제곱이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걸로 7은 더 큰 거고 77이 49니까 그렇지. 66이 36 그렇다면 6보다는 큰 거고 7보다는 작은 거겠군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6의 제곱이 36이고 7의 제곱이 49니까 그 사이에 있는 수다 라고 해서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직선 위에 점 A에 대응하는 수로 가장 적당한 수는 자 3이랑 4 사이에 있는 수래. 그렇죠? 3이랑 4 사이에 있는 수라고 하면은 1번은 일단 아니야. 왜? 루트 5는 2랑 3 사이에 있는 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1번 아니고 2번도 대충 근사값을 해보면 2.414니까 2랑 3 사이에 있으니까 A는 아니야. 루트 12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는 루트 12라고 하는 건 3과 4 사이에 있는 수야. 그치? 9하고 16 사이에 있는 수니까 3과 4 사이에 있었는데 한 칸을 왼쪽으로 가버리니까 A가 될 수는 없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17 마이너스 1은 루트 17이 4와 5 사이에 있는 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 수 있어야 돼. 루트 17이 4와 5 사이에 있다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17보다 작은 거 중에 완전 제곱이 16이 제일 가까운 녀석이니까 4보다는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7보다 큰 거 중에서 완전 제곱 제일 가까운 게 25니까 그러면 5보다는 작다. 4와 5 사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에 다음 수직선 위의 점 중에서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1에 대응하는 점을 각각 구하시오. 자,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얘는 3과 4 사이에 있는 수겠네. 그렇죠? 3의 제곱이 9고 4의 제곱이 16이니까. 그래서 루트 10에 대응하는 게 D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6이라고 하는 건 원래 그냥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루트 6이라고 하면 그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루트 6에 해당하게 되고요. 루트 3이라는 녀석은 뭐 1.73이니까 더하면 2.73이 즉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럼 C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1은 아까 마이너스 루트 6은 A라고 구했었지. 그거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 있는 녀석을 고르면 되니까 B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됨? 말로만 풀었는데 따라왔으면 좋겠네요. 따라와. 알았지? 왠지 끝나고 따라와 느낌인데. 자, 그 다음 30번. 다음 중 두 수 루트 5와 루트 7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참 이런 건 노가다예요. 노가다죠? 노가다인데 첫 번째 거 루트 4분의 25 이거는 뭘까? 루트 4분의 25라는 거. 루트 안에 4분의 25가 들어있군요. 그럼 이거 지난 시간쯤에 했었던 건데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요. 얘를 루트 2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루트랑 제곱이랑 없애면서 사실은 얘는 2분의 5랑 같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빼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건 2.5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고요. 루트 7의 근사값도 나왔네. 2.646 그래요. 루트 5에 2.236인데요 라고 이렇게 시비 걸지 마. 왜냐면 2.236하고 뒤에 더 나오거든.
그래서 2.237로 외워놔도 괜찮아요. 괜찮고요. 다음에 2번 루트 5 플러스 0.2니까 루트 5가 2.236인데 거기다가 0.2를 더하면 2.436 정도니까 그 두 개 사이에 있는 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되는 것이야. 차근차근 판단을 해보면 아닌 게 하나가 툭 튀어나올 텐데 아니에요. 4번은 그 두 개의 평균값이잖아. 평균값이니까 당연히 중간에 있어요. 그렇지. 5번이 중간에 있지 않은 값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3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는 한 개의 정수가 있다. 어때? 루트 3이라는 녀석은 1.73이고 루트 5는 2.236이면 그 사이에 2라는 정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뭐 유리수가 얼마나 있냐 무리수가 얼마나 있냐 그러면 무조건 무수히 많은 거야.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 되죠. 다음에 3번에 2분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5 이게 평균 구한 거지. 평균 구한 거니까 당연히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 무리수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4번에 루트 3 플러스 2분의 1은 루트 3과 루트 5 사이의 무리수이다 라고 했는데 1.73에다가 0.5를 더해보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해보면 얼마가 되니? 0.5 더하면 2.232 정도가 되겠네 해가지고 4번도 맞는 말이군요.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5번이라고 탁 찍고 나서 진짜로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루트 5 마이너스 1은 1.236 정도가 될 텐데 1.236이 루트 3과 루트 5 사이 무리수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수 마이너스 루트 10과 1 플러스 루트 10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세봐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루트 10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지. 그냥 루트 10이라고 하면 3과 4 사이에 있어요. 요거 이제 빨리 할 수 있어야 돼. 왜? 10보다 작은 거 9, 10보다 큰 거 중에 제곱 16이니까 3과 4 사이에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9호를 붙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수직선 중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요 즈음에 어디에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10 플러스 1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아까 얘가 3과 4 사이라며. 거기서 한 칸 더 가니까 4와 5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4와 5 사이에 어딘가에 1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를 세보면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4까지 몇 개의 정수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수직선 그려서 해보면 이해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몇 개예요? 8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자세히 쓰시오. 그러면 수직선을 딱 그려주는 거야. 수직선을 그려주고 마이너스 루트 10은 여기 1 플러스 루트 10은 여기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사이에 정수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죠. 답은 8개가 되겠어요. 자, 아주 좋아요. 훌륭하군요. 아직 30분이나 남음. 30분 동안 이제 21페이지부터 나오는 본격적으로 이 제곱근 루트 단원에서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혹시 대소 비교하는 것 쪽에서 지금까지 루트 관련해서 뭘 했냐면 일단 루트가 뭐다라는 루트 정의 봤었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 루트 정의하는 데서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였냐면 루트랑 제곱이랑 같이 있는 거 이런 거 루트랑 제곱이랑 같이 있는 거를 없애면서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대신에 그게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값을 이용해가지고 부호를 바꾸고 나오냐 그냥 나오느냐 그거 한참 했었고 그 다음에 대소 비교도 꽤나 많이 했었어요. 거기까지 했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루트라는 녀석을 계산을 좀 해보자 라는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여요. 자, 그것도 했었네. 실수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유리수랑 무리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수업에. 저도 그 작년에 이제 시험 준비를 좀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인터넷 강의를 거의 다 합해서 한 1000시간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1000시간 더 봤나? 뭐 어쨌든 되게 많이 봤는데 보면서 항상 답답했던 게 뭐냐면 칠판 지우는 시간
이게 지우잖아. 지우는데 또 거기는 칠판이 되게 길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한 3배 정도 되는 길이를 쓰더라고. 카메라도 이렇게 따라와. 선생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 싹 따라와. PD가 있다는 거죠. 촬영하는데 이렇게 알바가 있어서 조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칠판을 지우면 한 5분씩 지우더라고. 칠판을 수업하는 중에 이렇게 지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점프를 눌러요. 점프를 눌러서 다 지웠는지 확인을 하고, 덜 지웠으면 더 점프를 하고, 너무 많이 넘겼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고. 그렇게 보라는 거야, 유튜브 볼 때. 알았지? 꼭 보세요. 보면 재밌지 않냐?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사람 많은데 시청 시간은 잘 안 올라가요. 이상해. 다들 아마 앞부분 열어가지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듣다가, 처음에 초반에 막 이렇게 노가리 까는 거 듣다가 실제로 수업하는 거 들으면 됐어 하고 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21페이지를 봅시다. 유형 1번의 제곱근의 곱셈. 두둥.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어떻게 쓸 수 있다? 루트 A 곱하기 B,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숫자를 예를 들어보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녀석은 지금까지는 잘 계산을 못했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는 거야. 곱하기면 어떻게 하라고? 루트 안에다가 2 곱하기 3으로 해서 루트 6이다,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것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앞에 혹시 유리수가 곱해져 있다면 무슨 얘기냐? 2루트 2 곱하기 3루트 3, 이런 것들을 곱하게 된다면 어떻게? 요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6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은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6 루트 6이라고 써라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요. 뭐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고, 대표 문제를 하나 보게 되면은, 자, 2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7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3루트 7, 얘를 계산해 보라고 하는군요. 어호, 뭔가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단 루트 바깥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을 해줘. 순서가 루트 바깥에 있는 것이라 하면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이 있죠, 루트 바깥에.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먼저 해주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6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을 이제 계산을 해줄 차례가 된 거야. 루트를 크게 써줍니다. 크게 써주고 앞에서부터 숫자 3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 루트 바깥에 있는 건 루트 바깥에 있는 것들끼리. 쉽죠? 그래서 쫑쫑 없애주면 루트 안에 15가 남겠네. 3 곱하기 5만 남아서. 그래서 답은 6루트 15예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루트 바깥에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은 안에다가 몰아서 계산. 어떻게? 곱하기인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유형 3번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보면 별이 하나 붙어 있어. 중요하다고. 레알 완전 킹왕짱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해요. 거기다가 그렇지,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표시를 마구마구 해놓는 거야. 요거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아까 루트 8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해요? 왜 근사값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라는 그거에서 왜 그랬냐면 요거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8이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니? 2의 몇 승? 2의 세제곱이죠. 8이 2의 세제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전에 나갈 때는 이 루트를 완전히 벗겨내려면 지수가 짝수여야 돼요 라는 거, 그런 거 막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잖아. 그치? 그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렇게 써줄 거야. 루트 2의 제곱 짝수만큼만 써주고 여기다 곱하기 2 하나 더 있는 걸로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요거랑 요거가 그러면 야 이렇게도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2의 제곱 그리고 루트 2, 그렇잖아. 여기 앞에서 했던 것들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 서로 곱해도 된다며. 그거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 거지. 반대 방향으로 간 거고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루트랑 제곱이랑 이제 없애줄 수 있으니까 2루트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안에 있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해.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금 여기는 2밖에 없지만 2 말고 다른 것들 소수인 인수들도 있겠죠.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뭐 4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숫자들도 있을 거야. 그런 숫자들도 있더라도 어쨌든 짝수인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요 루트 앞에다가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연습을 위해서 루트 120이라는 녀석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문제에서 풀다가 뭐 루트 120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될 일이 생기게 되면 루트 120이라고 그냥 두면 안 돼. 이 과정 풀 때는 루트 120이라고 뭐 그 결과가 맞다고 하더라도 루트 120이라고 두면 안 되고 뺄 수 있는 만큼 다 빼야 돼. 루트 바깥으로. 그 말은 뭐냐면 12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2, 60, 2, 30, 2, 15 해가지고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참 하필이면 예로 들어도 별로 뺄 거 없는 것만 이렇게 예로 들죠. 보면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는 거지. 소인수 분해가 되고 나면 짝수가 되어야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만 나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이렇게 따로 써줄 수 있고 루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곱하기로 연결돼 있다면 이 부분만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갈 때 2의 제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2로 나가는 거야. 왜? 루트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 제곱이라는 걸 희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나가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만 루트 안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계산해보면 2루트 30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대표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번부터 쭈르륵 나오게 되는데 동글뱅이 1번. 1번 보면 마이너스 루트 12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2는 뭐 곱하기 뭐?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자꾸 하다 보면 더 빨라져. 또 이렇게 맨날 나오는 것들이 주로 나오거든. 루트 12 이런 건 되게 자주 나와. 2루트 3 이렇게 바뀌는 거.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2라는 녀석만 나오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하고 남는 거는 3밖에 안 남네 라고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 2의 4승 곱하기 3이 루트 안에 있으면 뭐가 나올까? 라는 거. 짝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나오면 될까? 여기서는. 2에 그렇지. 2에. 어? 그렇지. 이 부분이 이제 그 루트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루트 바깥으로 나갈 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니까 요게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 4가 나간다는 거지. 요 안에 거 4가 나가고 4루트 3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2의 4승 곱하기 3이 원래 뭐냐면 루트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야. 요걸 보면서 얘가 4의 배수인지 나중에 이제 자꾸 풀다 보면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면 4의 배수인지 보는 거야. 4의 배수야? 그럼 일단 앞에 2 하나 꺼내고 보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왜? 4가 2의 제곱이니까. 4의 배수면 2 하나 꺼내고 그러면 요 안에 거를 4로 나눠야 되니까 2루트 1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가 또 4의 배수인지를 보는 거지. 4의 배수네? 그럼 또 2를 하나 더 꺼내. 2를 하나 더 꺼낸다는 얘기는 곱하기로 꺼내는 거니까 4로 바뀌게 되고 남는 거는 4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쭉 가게 돼요. 그러면 응용편 2를 하나 꺼내려면 4의 배수면 됐지. 3을 하나 꺼내고 싶으면 뭐의 배수면 되겠어? 그렇지. 9의 배수면 요 안에 있는 숫자가 9의 배수면 3이 하나 앞으로 툭 튀어나오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안에 있는 거는 9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2를 하나 꺼내는 데는 4로 나눴잖아. 안에 있는 숫자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보기 2번을 보니까 요 단원이 핵심이야. 중3에서 루트에 나오는 거에서 빼내는 거. 빼내고 곱하고 더하고 이런 것들. 지금부터 나오는 단원.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할 얘기들. 여기 이제 그대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 첫 달하고 조금 더 동안에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2번 마이너스 루트 810. 자, 810을 보는 순간 이걸로 소인수 분해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좀 낯익은 숫자들이 있어. 81. 81이 뭐니? 9의 제곱이지. 아, 그래요. 9의 제곱이 있어? 그러면 9를 하나 앞으로 일단 꺼내봐. 9를 꺼낸다 하면 안에 있던 810이라는 숫자는 사실 81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제곱인수로 나눠서 남는 거는 10만 남겠죠. 그렇게 꺼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빨리 하는 방법이고 이게 빨리빨리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9의 제곱 곱하기 10이구나. 이제 81 곱하기 10 해서 810일 테니까. 그래? 그러면 9만 앞으로 툭 튀어나가고 10은 남아서 마이너스 9루트 10이구나. 요거 한 단계 중간에 하나 더 써주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나중 되면 그냥 한 방에 쭉쭉 빼게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2번은 맞네. 그 다음에 3번. 그럼 이제 거꾸로 3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바뀔까? 라는 건데 이제 바깥에 있는 녀석을 루트 안으로 넣고 싶은 거야. 넣고 싶으면 3이 그대로 들어가서 곱하기 3이 되느냐? 아니야. 3 곱하기 9가 되는 것이야. 그치?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곱을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때는 3이 원래 있었던 3이 있고 요 3이라는 녀석이 들어올 때는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야 이게 나갈 때는 루트랑 제곱이랑 없애면서 그냥 3이 나갔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루트 2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4번은 어때? 4번은 글씨 너무 크게 쓰나? 마이너스 3루트 7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3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곱하기 3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 얼마로 들어간다고? 곱하기 9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루트 7이라는 녀석을 이 바깥에 있는 3을 넣게 되면은 사실은 마이너스하고 루트 안에 7 곱하기 9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3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의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9, 7이 63 이렇게 들어갔어야 맞는데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20이라고 써 있으니 4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5번도 해보면 될 거예요. 왜? 7, 7이 49지. 7, 7이 49니까 49 곱하기 2 하면 얼마? 98. 맞네. 5번도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곱셈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빼내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루트 b분의 루트 a라는 녀석을 야 이거 뭐 하려고 이거 루트를 두 개나 써. 아예 그냥 큰 걸로 하나 바꿔. b분의 a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어떨 때 유용하냐면 루트 3분의 루트 2 이런 것들 계산할 때 그냥 루트 안에 3분의 2가 있는 것처럼 계산해주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거기 보면 무슨 뭐 조건들이 막 써 있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고 D가 0보다 크고 웬만하면 이 조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거 잘 안 물어봐.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게 하나 뜩 들어가게 되면 되게 말도 안 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조건은 크게 신경 쓰지 않되 요게 성립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줘. 위아래로 루트가 있으면 그냥 루트 하나 크게 쓰고 그 안에 있는 것들끼리 그냥 b분의 a로 이렇게 가주면 되는구나.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왜? 곱셈할 때도 간단하게 쓰잖아. 루트 따로 있는 거 그냥 루트 하나 크게 써주고 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기 하면 되듯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밑에 있는 거 뭐 2번, 3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보면 3루트 2 나누기 2루트 3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는 얘기인데 아까 곱하기에서 어떻게 계산했어? 루트 앞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해주고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줘라.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3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돼? 그렇죠.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들어가면 루트를 크게 써주고 3이라는 게 밑에 가야겠지? 왜냐하면 루트 3분의 루트 2 이 꼴이 될 테니까 루트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표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루트 4 나누기 루트 2는 루트 2다. 옳아요? 옳지 않아요? 동그라미 괜히 지웠어. 동그라미 쓸 수 있었는데 써야지. 자, 루트 4 나누기 루트 2 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2분의 루트 4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 바꿔 써주는 거.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이게 분자 이게 분모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2분의 4라고 쓰면 결국 계산해보면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터이니까 1번은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2번은 어때? 2번은 눈으로만 봐도 마이너스라는 녀석이야 뭐 밖에 있는 거고 루트 안에 3분의 6이 들어갈 테니까 루트 2 맞네. 2번도 맞는 말이 되죠. 3번은 어때? 3번 루트 5분의 8 나누기 루트 5분의 4 요거는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루트 5분의 8 곱하기 루트 위아래를 뒤집어 4분의 5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거 안쪽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곱하면 된다며 계산하면 된다며 1, 2, 1, 1 이렇게 되고 남는 건 루트 2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3번도 맞고 4번은 계산을 해보면
틀려요. 그래요. 자, 각자 계산해봐 라고 하고 넘어가 되려나? 해봤니? 4번. 그래요. 제가 설명이 늦나 봐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요. 4번. 4번 계산해보니까 뭐 나오디? 4번이요? 계산 안 해봤어요. 마이너스 루트 120. 마이너스 루트 121? 그럼 마이너스 11이 나와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 마이너스 11 나오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4번이 틀린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 그래요. 그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에서 또 중요하다는 게 나오는데 아까 했던 얘기 계속 반복이야. 뭐냐면 이제 루트 안에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8분의 25 이런 것들 혹시 루트 바깥으로 좀 빼낼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게 한 방에 다 루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맞고 요거를 어떻게 바꿔 써줄 수 있냐면 8이라고 하는 건 2의 3승이잖아. 그리고 25는 5의 제곱이지. 그러면 일단 준비된 녀석부터 나가는 거야. 어떻게? 2분의 5라고 나가고 왜 갑자기 또 5가 나가는 건 알겠는데 왜 2가 나갔나요? 2의 제곱이 나가고 남는 게 있다는 거죠. 2분의 1이라고. 아, 분자항 5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둘 다 쏙 나가가지고 그냥 5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나갔고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랑 2 이렇게 따로 나눠서 2의 제곱은 앞으로 나가서 2가 되고 2 하나 남은 거는 그냥 루트 안에 남아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초반에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다가 나중 가면 그냥 반사적으로 쭉쭉쭉 바꾸게 돼요. 그 정도까지 될 거야. 배워야 해. 알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루트 0.72가 K 루트 2일 때 자, 요거 하나 대표 문제 하나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되고 있나요? 이해가 되고 있죠. 자, 루트 0.72라는 녀석이 있다. 자, 그러면 0.72라는 걸 분수로 한번 바꿔줘야겠지. 주형. 0.72를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루트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100분의 72. 정확해요. 100분의 72로 바꿀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볼까? 분모에 있는 100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제곱이구나. 라고 해서 과감하게 10을 딱 써줘. 10을 딱 써주고. 루트 없지? 루트 없이 그냥 10을 써주고. 위에는 루트 72라는 녀석이 남아있을 텐데 72가 어떤 식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36 곱하기 2란 말이야. 36은 6의 제곱이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원래 루트 72라고 써야 되는데 이 루트 72라고 하는 녀석이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 6의 제곱 곱하기 2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니까 6이라는 녀석이 또 배신 때리고 나간다는 거야. 10분의 6 하고 위에 남는 거는 루트 2밖에 없더라. 이렇게 나가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이제 그럼 K 값이 뭐겠어요? K 값이 10분의 6. 요만큼이 K 값이 되겠지. K 루트 2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에서 K가 10분의 6이니까 보기에 10분의 6이 없어요. 쌤 틀렸잖아요. 아니에요. 3번에 있어요. 5분의 3.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랑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번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어때? 어렵지 않죠? 루트 계산하는 거. 그래요. 루트 계산하는 거 중에 절반을 했어요. 곱하기랑 나누기 했으니까.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뭘 하겠어요? 더하기랑 빼기를 하겠지. 더하기랑 빼기를 할 텐데 일단 곱하기랑 나누기만 조금만 몇 개만 더 연습하고 가도록 해요. 시간을 딱딱 이렇게 끝까지 활용해야지. 이 친구 또 1번 또 이게 신나가지고 또 풀죠. 자, 거기 보면 1번 문제. 그래요. 맞는데 봅시다. 4루트 5 곱하기 3루트 6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거를 계산해 보시래요. 계산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루트 바깥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을 하라는 거죠.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2로 시작할 거고 루트 안에 있는 거는 5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안에 들어갈 건 10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루트 10 해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 문제. 일단 그대들이 일단 기본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다음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의 답은 뭘까요? 1번. 이 친구 갑자기 또 이 루트 계산에 조사가 되는 건가? 그래요. 차근히 한번 계산해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다. 이
친구 5번 일단 찍고 그다음에 계산을 하고 있구만. 예? 그런 거니? 아닌 거니? 맞네. 주영아 5번 계산해봤어? 이거? 아니 왜? 1에 답하는데 2만 틀렸지. 아유, 1번부터 4번 해봤구나. 그래, 해봤을 거라 굳게 믿을게. 자, 그래서 2번은 해보면은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죠. 5번을 올바르게 계산했다면 뭐가 되었을까요? 마이너스 5까지는 맞는데 그 안에가 1이어야 되겠지. 그냥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3번 문제까지만 좀 같이 풀어볼까? 3번 풀었어? 여기서 막혔어요. 자, 막혔으니까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아니에요. 아이, 기뻐라. 기뻐하고 있어. 자, 루트 5분의 6 곱하기 루트 2분의 15가 A라는군요. 자, 그러면 요거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기 하면 되겠지. 1, 3, 1, 3. 잠깐만. 루트 9잖아. 루트 9니까 A는 3. A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자, B는 어떻게 되냐? B 루트 7분의 2 6. 곱하기 좀 기다려보라니까. 응? 알았어요. 그대들 잘하는 거 알겠어요. 자, 요게 마이너스 12하고 루트 3분의 4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보면서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확인이나 해보자. 1, 2. 더 이상 나눠진 게 없죠. 자, 그래서 남는 거는 3분의 4. 맞네. 그대로 그냥 곱했나 봐.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기 위해서는 4 곱하기 b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2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가 a지.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6이 된다는 거죠. 아까 누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누구임? 그래,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다들 아주 열심히 하는군요.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오느냐 하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이제 수학 수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5일이나 있다가 보게 되니까 여기 지금 23페이지 23페이지까지는 23페이지까지도 숙제고 플러스 자, 책을 꺼내보세요. 라센 이건가? 책이 아주 깨끗한데? 자, 라이트센 3학년 거 상 여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나? 다음 시간부터는 오면은 선생님이 한번 여기 바깥에서 수업 끝나고 나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이리 와 숙제 검사하고 숙제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내준 숙제까지 다 하고 채점하고 모르는 문제까지 확인해야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확실히 집에 못 가. 숙제 안 해오면 저 끝나자마자 영화 시끄러워요. 숙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숙제 다 하고 가야 돼요. 그 검사. 니네들 손해예요. 침튀네. 근데 계약하면 계약하면 또 다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서 뒤에 좀 시간이 할 수 있고 그거는 그대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때려 죽여도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 그대들 손해야. 손해니까 꼭 하고 가고. 자, 숙제 내주고 있던 중이었지. 여기 뭐 접혀있는데 풀지는 않았네. 놀라워요. 뭐지? 접혀있는데 풀지는 않았네. 자,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 218번까지 풀어오면 되겠어요. 218번까지. 자, 진짜로 다음 시간부터 218번까지 안 풀어오면 집에 못 감.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쌤 채점하지 말고 해요? 채점까지 해와도 돼. 채점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양반이 아니지. 그분한테는 이제 모르는 것들 질문 위주로 하면 되는 거야. 저도 몰라요. 오늘 밤에 볼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볼 거야. 면접 보고 웬만하면 나와서 하라 그러려고. 그렇지. 수학교육과 나왔대. 뭐 여튼 만나고 나서 이 감상은 금요일 날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과학 안 듣는 사람은 못 듣겠지. 저도 이번 주 금요일 나왔어요. 왜? 초등 토론 아카데미. 뭐? 초등 토론 아카데미. 네가 왜 초등 토론 아카데미를 가냐? 예. 알겠어요.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See you 금요일 혹은 월요일 그렇게 하도록 하죠.